자, 선생님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아, 시간이 뭐 잠시 뭐 이래 너무 빨리 지나가서 참 그러네요. 지난 시간에 말씀 제가 드린 것 중에는 사상 이야기 사실상 그 뒷장까지 다 했죠. 제가 말씀 다 드렸죠. 사상 이야기. 지난 시간에 기초과정에 제일 뒤에 마지막 부분에 그 정리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혹시 한번 읽어보셨어요? 기초과정 들으실 분들 한번 읽어보셨으면 상당히 아마 도움이 되시던데, 여기 사상 이야기에 있는 내용들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가장 어떤 뭐 인터넷에 뜨든 어에 됐든 간에 상당히 함축돼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그래도 기초 과정에서는 굉장히.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정리를 하자면 책에는 지금 20쪽에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20쪽에 있는 내용인데 정리를 하자면 이런 내용이었죠. 자, 양과 음이, 그죠? 다시 이야기하면 제목은 음양이 변한 거죠. 그죠? 이 음양 위에는 이제 일단 무극이 태극이다를 갖고 했으니까 이 태극인 관계를 말씀드렸고, 음양이 하나로 존재할 때, 그죠? 뭐 이런 관계 이렇게 움직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음과 양으로 변한 거죠. 음양으로. 그 음양에서 다시 변한 게 오행이죠. 오행으로 변했고, 오행과 사상 이야기였습니다. 그죠? 그 오행은 목과 화와 토라는 게 있었고, 음에서는 금과 수라는 오행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음양을 나누어 보니까 토의 가운데까지가, 여기까지가 양이었고, 그죠? 또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서 토에 반해서 이제 음과 양으로 나누어지더라는 거죠. 근데 이 오행에서 또 오행은 이렇게 이제 5가지로 분류가 되지만은, 그러면 사상은 다시 계절을 뜻하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계절은 이 음과 양은, 이 음에서 양은 가장 극한 음은 수라고 표현했고 가장 극한 양은 화라고 표현했지요. 그게 이제 이 가장 큰 양이고 가장 큰 음이라는 얘기죠. 그게 태음, 태양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럼 이 수에서 얻는 무인 수에서 뭔가 새로운 양으로 움직인 상태로, 그죠? 수라는 식물로 이야기한다면은 뭐 씨앗을 뜻하기도 하고, 그죠? 우리 물로 뜻하기도 하고, 또 하루를 친다면 어둠을 뜻하기도 하고, 밤을 뜻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타내지만은 수라는 정지된 상태, 죽음의 상태, 음양으로 본다면 이게 가장 음이고 가장 양이었지 않습니까? 음양으로. 그죠? 자, 음의 상태에서는 양으로 가려고 할 것이고, 운동성이. 양의 상태에서는 음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래, 음의 상태에서 가는 게 과정에서 화로 가는 과정에 목이라는 오행이 음양에서 세분화시키니까 목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양에서 목과 화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 목이라 하면 음에서 양으로 가는 가장 첫 단계의 과정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이라 하면 나무이라고도 나무 목자를 썼지만 시작하는 에너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목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목은 가장 극한 양으로 가는 상태이다. 다시 양은 운동성은 음의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음의 방향으로 가는 가운데서 금이라는 곳에서, 그죠? 다시 수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더라. 원래 상태로. 여기서는 오행에는 토라는 개념이 있었고, 이 토라는 개념은 오행은 어떤 이 정신을 뜻합니다. 하늘의 기운, 정신을 뜻하는 거고. 그래서 이 토의 개념은 음양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음량을 조절해주는 역할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야기하는 것은 야가 목연 시작하는 단계였고 양의 운동성의 시작이죠. 그럼 화는 뭐였습니까? 시작한 것을 굉장히 이 분열하는 상태죠. 쫙 번져 나가려고 하는 상태. 그런 상태죠. 토의 개입으로 인해서 기운적으로 토의 개입으로 인해서 다시 수렴하는 거죠. 어디로 본래대로 돌아가도록 해서. 그래서 그러면 요거는 뭡니까? 음량을 조절하는 거죠. 그러한 기운이 다 있고. 그러면 다시 이 분열했던 것을 조절의 토의 개입으로 의해서 다시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수렴하는 단계를 금의 기운이다. 그 다음에 수렴해서 본래로 들어가는 거죠. 이 본래. 여기가 본래는 뭐였습니까? 휴식. 사실은 여기서는 이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뭔지 그래서 어두움을 뜻하기도 한 거죠. 모르는 상태, 휴식. 이런 상태를 뜻합니다. 자, 사상에서는 토가 없어요. 원래는 토가 이 가운데 있잖아요. 위치적으로. 그죠? 양과 음을 조절하는 가운데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1년을, 음양을 이래 놓고 볼 때는 계절로, 계절로 하고 여기는 지역은, 목은 봄이라 했고, 1년을 시작하는 계절, 봄. 그럼 1년 중에 가장 활발할 때가 하루에 대낮의 시간이니까 여기는 계절이 여름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본래대로 이 수렴하게 하는 열매를 맺고 이 분열하는 것을 다시 수렴하게 하는 계절이 바로 이 가을이라는 거죠. 다시 모든 것이 본래에 돌아가 가을 수수가 끝나면 본래에 씨앗인 단계로 돌아가는 겨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절, 4개의 계절을 사상이라고 한다는 거죠. 사상. 여기서는 토란 어디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봄은 또다시 3개월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3개월로 나누어지는데 3개월로 나누어지는 것이 입춘이 있는 달이 2월 대개가 2월 4일 기점입니다. 2월 4일 내지는 또 2월 3년 만에 한 번씩 2월 5일이 되기도 하는데 있는 달을 그래 결국은 요걸 사상이라고 한다. 그럼 오행과 사상은 결국은 봄, 여름 이렇게 되겠죠. 가을, 겨울 요렇게 요게 이제 오행과 사상이 책에 있는 내용대로 구분표예요. 그러면서 다시 요걸 다시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자 그러면 양의 요것들은 이제 양이고 봄에 여름에는 양이고 요거는 음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양의 운동성이 어떠냐는 거죠. 양의 운동성은 시작해서 분열하고 활동하는 거예요. 일단은 양은 활동성이라고 하겠습니다. 활동성 그냥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는 활동성이 없는 정지됨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정지된 상태에서 뭔가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분열하기 시작하고 그죠? 그 다음에 분열하고 어떤 기운의 개입에 의해서 다시 분열됐다는 것을 다시 수렴하게 하고 이걸 자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뭔지를 모르는 씨앗인 상태에서 그죠? 씨앗인 상태에서 시작이라는 건 또 뭡니까? 봄이라는 건 뭐예요? 시작은 사상이 봄이라 했으니까 봄은 새싹이 나온 거죠. 이 새싹이 피어나는 거죠.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분열은 뭡니까? 목에 나온 것에서 이래 가지가 벌어지는 거 분열하는 거 그죠? 막 확산 분열 자꾸 외부로 더 막 번져 나가려고 하는 이런 기운. 그 토의 개입은 뭐겠습니까? 더 이상 나가지 마라는 거잖아요. 더 이상 나가지 마. 이 토의 조절이죠. 그럼 수레면 그럼 피어있던 꽃들이 떨어지면서 그 안에서 열매가 나오죠. 열매. 그죠? 이 결과가 이제 수렴 맺어지는 거죠. 열매. 그 다음에 이걸 추수한 단계가 다시 겨울로 돌아가는 게 이거 다 했으니까 휴식의 단계로 돌아오는. 그럼 다시 씨앗의 상태로 본래의 상태로 돌아온 거죠. 이렇게. 이걸 이제
지금 오행을 이렇게 표현한 거고, 사상은 계절적으로 보면, 그러면 봄의 시작인 상태에서는 아까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는 수라인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여기는 화라고 말씀드리고, 여기는 금이라고, 여기는 목이라고 했다. 목도 석 달이고, 여름도 석 달이고, 가을도 석 달이고, 각각이 석 달 있죠. 그죠? 12개. 자, 이렇게 했을 때, 요걸 이제 이 목은 봄의 상태고, 화는 여름의 상태고, 요게 이제 사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을, 겨울이다. 자, 여기에서 오행과 사상은 다시 어떻게 더 세분화한 거죠. 예. 더 세분화한 거죠. 어떻게? 오행은 계속 음양으로 변한다 했으니까, 그죠? 음양으로. 그러면 음양으로, 오행이 음양으로 변하면 2, 50, 10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행이 음양으로 변하면, 그죠? 오행은 갑과 을이 있었고, 그죠? 목에서는 갑과 을로 좀 더 세분화한 거죠. 그죠? 시작하는 것이, 갑은 또 양이고 을은 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목이 갑목도 있고 을목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양음으로 또 분열하는 거죠. 화는 화에서도 또 병이란 것과 정화라는 것이 양과 음으로 또다시 이제 나누고 지금 세분화된 거죠. 음양으로.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토라는 것은 또한 이제 무토와 기토. 무토와 기토로 또 세분화된 거죠. 이게 이제 양과 음으로서. 그죠? 그 다음에 이 금에서는 경신으로, 이것도 양과 음으로 나눠진 거죠. 이게 이제 이 정신을 뜻하는 오행을 다시 음양으로 10개로 나누어진 거죠. 수에서는 임수와 개수로 양과 음으로, 그래 보면 항상 보면은 양으로 시작해서 음으로 마무리하고 양으로 시작해서 음으로 마무리된 거죠. 그래 이제 여기서만 봐도 음은 뭐였습니까? 양은 음에서 나온 거죠. 양은 음에서 나왔죠. 나왔는데 다시 어디로 간다? 음으로 간다. 음은 또다시 양으로 온 거죠. 양으로 시작해서 오행 중에 아까 가장 시작했던 목의 오행, 목화 토금수가 다시 음양으로 나눠졌는데, 그 음양이 양과 음으로 나눠져 양의 목을 갑목이라고 했고, 음을 을목이라고, 갑을 병정은 화인데 병화는 양화고 정화는 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10개로 나누어진 것을 무기, 경신, 임계.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경신을 말하면 바로 금의 기운을 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양의 금이고 음의 것이고, 이 천간의 것,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명리학적으로는 이제 이 천간의 기운을 뜻한다, 하늘의 뜻을 말한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 명리학적으로 이제 저렇게 우리가 부른다는 얘기죠. 자, 그럼 지지에는 어떻습니까? 요걸 천간이라 한다 했고, 요게 이제 10개, 기호가 10개잖아요. 그래서 10천간을 말합니다. 그죠? 오행에서는 10천간으로 또 이 분화된 거죠. 세분화됐고. 그 다음에 사상에서는 또한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잖아요. 그런데 1년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1년은 각 계절의 석달새가 3, 4, 12, 1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12개가 가장 추운 겨울에 씨앗인 상태로 있는 것을 자라 했다. 자. 그죠? 자. 씨앗을 다 자. 그죠? 자. 가장 먼저 씨앗이 보이지 않는 씨앗인 상태에서는 자라고 했지만, 우리가 요거는 그래 수의 상태는 아까 씨앗인 상태, 보이지 않는 상태, 씨앗이 점점 자축 이런다 그죠? 해, 요거 이제 겨울인 상태, 해자축. 그다음에 이제 이 봄의 상태에서는 봄의 석 달은 인달이라는 게 있고, 인, 묘, 진을 석 달이라 하고, 그죠? 이 지난 시간에 한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안 들었습니까?
안 했어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그냥 세세하게는 이렇게 안 했습니까? 지금 그런 말씀드린 게 맞네. 인묘진 석 달을, 그 다시 우리 양력 그걸로 계절로 친다면은, 양력으로 친다면 2, 3, 4월이겠죠. 입춘이 있는 달이니까 2, 3, 4. 그죠? 또 5, 6, 7을 여름이라 하죠. 요거는 이제 4달, 4, 5, 미. 이렇게 나요. 여름을 석 달로 4, 5, 미로 나눈 거죠. 그 다음에 가을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제일 뒷장에 보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요걸 지금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제일 뒷장에 있는 거는. 뒷장에는 요 신유술, 요걸 이제 이 가을이라고 한대. 요 세 달을. 그래 따지고 보면,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오행의 5가지 기운들이, 다시 말하면은 이 천간의 기운이, 그러면 천수상하고 지수형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 12개, 요게 12개라서 12개의 지지, 땅에 지지를 뜻한다. 우리 명리적으로. 그렇게. 그러면 아까 가벌병정 무경행신은 명리적으로 10천간이라 하고 10개에. 그 다음에 12지, 요거는 계절을 뜻하는, 요거는 사상을 뜻하는 것은 12지지라고 하는데, 결국은 형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까 이러한 기운을 씨앗이 자라게 하는, 시작하게 하는 기운, 그 어디입니까? 여기 목이죠. 봄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봄에서 야들은 형체로 씨앗이 실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 언제입니까? 여기는 겨울이잖아. 계절적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씨앗이 땅에 녹으면서 가장 응축된 상태에서 땅에 녹아서 땅 위로 탁 올라오는 시기, 딱 새싹으로 보이는 것, 요걸 이제 인이라고 표시한 거죠. 인. 가장 이 겨울에 땅을 뚫고 올라오는 요 기운, 그죠? 그래, 요 기운을, 요러한 형상을, 그죠? 그러면 요 새싹이 좀 더 자라서 꽃을 피우고, 이건 꽃 피는 춘삼월이라고 이야기하죠. 음력으로, 그죠? 그 꽃 피는 춘삼월이 이달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4달에 꽃이 활짝 핀 거죠. 그럼 5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다시 여기서 음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 꽃이 활짝 핀 상태에서 쭈그러들게 되는 거죠. 더 이상 꽃이 안 핀 거죠. 그래, 토의 개입으로 이래서 꽃이 줄어들면서 가을로 들어가면서 열매를 맺고, 여기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수렴하는 단계를 수렴하게 하는 기운. 그래, 여기서 이제 열매가 가을에 열매를 맺는 거죠. 그 열매인 풋과일에서 아주 안에 씨앗이 왕성해지는, 씨앗을 안에 가득 채우고 왕성해지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여기서는 이 술에서는 추수를 하는 단계죠. 이런 단계를 이제 거친다. 이걸 이제 우리가 여름에서 우리가 사물들이 어떻게 보여지나는 거죠. 봄에 우리 사물들이 어떻게 보여지는 거죠. 천지가 새파랗다 하거든요. 천지. 그래서 봄은 색깔은 녹색이다. 천지가 새파랗다. 녹색, 청록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5쪽에 이런 구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뭐 여름은 천지가 울긋불긋하죠. 꽃이 펴갖고. 그래, 빨갛다. 그래, 붉은색이라고 합니다. 화의 색상, 붉은색이라고. 가을은 이제 전부 이 추수를 다 한 상태고, 그죠? 이제 이것서 기운들이 다 이제 하강하고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상태. 가을은 희다에서 맑다. 흰 색깔, 백색 색깔로, 그죠? 백이라 한다. 그럼 수인 상태는 색깔은 어떨까요? 컴컴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 자연에서는 어둠을 뜻하니까 검다. 검은색이죠. 흑색,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색깔로 이렇게 계속 연계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이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음양오행은 이렇게 변화하는데, 이것들을 명리학적, 자연이 변화하는 것들을 명리학적으로
이 천간의 10개 기운, 10개의 이 글자들과 지지의 이제 형상을 뜻하는 요 인묘진사 오미 신유 술 해자 죽 12개의 형상을 뜻하는 또 띠로도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 55쪽에 보면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상화 시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갑과 을은, 자, 여기에서 갑과 을을 대입을 시켜 보겠습니다. 갑과 을은 어디다 해당되겠습니까? 갑과 을은 결국 하늘의 기운에서는 시작하는 에너지를, 그죠? 시작하는 에너지를 천수상한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결국은 같은 목의 기운이잖아요. 그럼 가장 천간에서도 가장 먼저 했는 기운이 갑은 여기 되겠죠. 갑, 을. 그죠? 각각 두 개 있으니까, 그죠? 갑을. 그 다음에 여름에는 병, 정, 이래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토의 개입이, 천간에서는 토의 개입이 있었잖아요. 조절하는 역할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지에서는 조절하는 역할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각 계절의 환절기라고 있습니다. 그 환절기가 뭡니까? 조절기죠. 봄에서 여름으로 보내는 요 환절기. 그죠? 또 여름에서 가을로 보내는 미토라는 요 환절기. 가을에서 겨울로 보내는 술이라는 환절기. 그 다음에 겨울에서 봄으로 보내는 요 축이라는 환절기. 그래서 요 네 개의 요 환절기가 해당되죠. 그래서 진, 그 다음에 아니지. 진과 술과 요 미와 축은 여기 이제 이 토라고 한다. 이것들이 다 토예요. 이것들을 다 토라고 한다. 그래서 하늘의 토는 뭐였습니까? 무기토죠. 양과 음. 그래서 요기 지지에서는 이제 요것과 요건 이제 양의 토고 요게 이제 음의 토니까 결국은 무토와 기토와 같다.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금에 대해서는 금은 하늘의 기운은 경신금이죠. 경신금이다. 그죠? 이 술은 또 이쪽으로 갔으니까 다 이 야들 네 개들은 전부 다 토로 갔으니까. 그 다음에 이 수는 임계수더라. 자, 여기서 말씀드리면 인목은 또 간목이 땅에 내려오면은 인목의 형상과 같고, 또 인목이라 하는 것은 봄에 가장 제일 먼저 출발하는, 하루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하루를 열어가는 그러한 글자인, 그러한 형태, 그러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인이라는 글자는 하늘의 기운의 글자와 바꿔 말하면 갑이라는 글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글자가. 그 다시 말씀드리면은 을목은 묘목과 같은 거겠죠. 그렇다 여기는 그다음에 병화는 사화와 같다라는 거죠. 그 정화는 오화와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경은 신금과 같다. 왜냐 방송됩니다. 5268 촬영은 이동 주차 바랍니다. 그 경금은 결국은 금에서도 경금은 양의 것이요 신금은 음의 것이고 여기 나온 대로 임수도 수도 마찬가지고 먼저 나온 수도 임수는 양의 것이고 개수는 음의 것이다. 임수는 양의 수요, 그죠? 임수는 양의 수고 해수도 양의 수다 이 말입니다. 그래 지지의 그 12개들은 이렇게 나눠진 거죠. 그런데 아까 각각 계절에 있는 그 환절기에 속하는 진, 미, 술, 축은 그 변화를 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가들은 다 토라고 한다, 나누어진다는 거죠. 토로. 그래서 먼저 나온 놈은 또 이 양의 토고, 진이 먼저 나왔으니까, 그죠? 양의 토고. 미토는 두 번째 나왔으니까 다시 음의 토로 가고, 그죠? 그 다음에 술토는 또다시 양의 토로 배속됐고,
그다음에 축토는 다시 음의 토로 배속되었다. 이게 이제 천가 10천간과 12지지가 각각 5행에 배속되어 있는데 거기 어디까지 음과 양으로 다시. 그럼 여기서 이제 음양은 지지의 것의 양은 또 뭡니까? 음양은 따지고 보면 요걸 반으로 탁 따긴 거죠. 금수, 토 5행까지 반으로 이렇게 탁. 지지에서는 토가 각각 계절에 있죠. 지금 분류한다고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죠? 따지고 보면 요게 없고 바로 이게 이제 이 토예요. 그냥 토. 그죠? 양의 토였잖아. 양의 토는 무토라 했고 이건 이제 음의 토고 이것도 음의 토였고 이것도 음의 토. 아니지. 이거는 양의 토죠. 양의 토고 이거는 음의 토로. 근데 음의 토로 이제 하늘의 기운으로 천간 기운으로 바꿔서 부른다면은 기토 내지는 무토 내지는 기토다는 얘기죠. 양토는 무토고 음토는 기토라는 이래 나누어지는데 그냥 결국은 이 12개들이 하나하나씩 보기에는 간목도 양목이고 을목은 음목이었는데 인목도 양목이고 이렇게 점점 더 세분화시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시 그것을 10천간 12지주로 몰면은 이렇게 되고 그걸 다시 5행으로 하면은 목화 5행인데 굳이 연다면은 토가 있죠. 목화 토금수 5행으로 되고 그걸 다시 압축시켜 보니까 양과 음으로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전체적인 네, 방송드립니다. 3508 4003 3508 4003 차량은 이동주차 바랍니다. 그래 결국에는 우리 명을 생년월일에 해서 명을 열어보면 8글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8글자는 그래 위에 4개에 위에 명이 이렇게 사주 4개 기둥에 그죠? 나온다면 위에 4개의 4칸에 들어가는 글자는 천간 우리 정신에 뜻하는 10천간의 이 10개 중에서 4개가 저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지의 요 4칸에는 방금 했는 임묘진 사오미 지지의 12지지의 12글자 중에 여기에 4개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럼 결국은 위에 들어가는 거는 천간의 10개 글자고 밑에는 지지의 12개 글자 중에 4개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뭉쳐지는 게 가장 먼저 시작하는 거는 지지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거는 천간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거는 갑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갑월병정 이렇게 갑월병정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 지지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거는 뭡니까? 실질적으로 자주 하루가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시작하는 자시 그죠? 자, 축, 인, 묘, 진 이렇게 계속 나가잖아요. 그래 천간에는 천간대로 쭉 나고 지지에는 지지도 쭉 나가요. 그래 요게 이제 합쳐진 거라. 요걸 이제 이 갑자라고 하는 거죠. 갑자가 시작됐잖아요. 그죠? 갑자가 시작돼서 요게 10개 요거 10개 천간에 10개 하고 지지에 12개 글자하고 자축 인묘지 12개 글자하고 그걸 계속 갑자 을축 병인 정모 이런 식으로 쭉 나가면서 다 나간 게 끝까지 나간 게 60개예요. 60개. 그래서 60개가 끝나고 나면 다시 갑자로 돌아오죠. 다시 회자한 거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뭐 환갑이라 하고 이제 회갑이라고 이제 한 거죠. 돌아온 그 60년 만에 띠를 이야기하니까 생년을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돌아온다. 그래서 이걸 이제 60갑자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요거는 이제 명리적으로 이제 여기까지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근데 의해해서 여기에 보면 뭐 올해는 뭐 이민년이 되고 그죠? 올해 이민년이 되고 이게 이제 이렇게 나가다 보면 이제 이민년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 60개 중에. 그지 이민년이 되고 그 60개 중에 또 하나의 기둥에서 또 달이 만들어지고 또 날이 만들어지고 또 시가 만들어지고 그래 이 60개가 연은 연대로 계속 돌아가고 해마다 또 매달 또 매달 달로 돌아가고 또 매날 일진이라 하잖아요. 매일 또 돌아가는 거죠. 60개가. 그래 각각이 다 돌아오네. 시마다 돌아오는 시도. 안내 방송 드립니다. 3580
4580 차량은 이동 주차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이제 이 실질적으로 요게 이제 이 자연의 변화하는 것들을 명리적인 어떤 이런 이 기호들로 이렇게 바꾸어서 우리가 생년월일을 통해서 풀어 헤쳐보는 거예요. 그죠? 헤쳐보니까 이제 여기서는 또다시 여기서 뭐 이민이란 글자가 들어가지고 또 이민달도 있었을 것이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네 개 기둥의 여덟 글자의 글자를 가지고 풀어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자연에 있을 때에 현실을 보니까 이 생년월일로 풀어보니까 자연과 자연에 던져놨을 때 자연을 비추어서 풀어보니까 이 사람은 자연의 하나의 생명체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양새가 똑같죠. 이 생명체가 현재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뭐였습니까? 토기운이 지나치게 많고 화토가 많더라. 그럼 자연에서는 화토가 많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화와 토가 많더라. 그죠? 화토가 많다. 그러면은 이제 물론 화토는 토에 여기서 보면 화토는 이거죠. 화토는 지금 거의 이 양의 기운. 그죠? 물론 이제 요 토의 반은 또 음이라 했으니까, 그죠? 음양이 이제 좀 조절된 걸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화토는 상당히 이 기운이 양의 기운이 이제 강한 거죠. 아주 이제 밝은 하루로 봐도 그렇잖아요. 하루로 봐도 화토는 어떤 상태입니까? 대낮이 아주 밝은. 그래서 이때는 이제 양의 기운이 강하다 이런 거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조화로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자연에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이렇다고 편중돼 나쁘다는 어떤 그런 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을 잘 살려나가거든요. 운에 의해서. 그럼 그 화가 뭔지, 그 토가 뭔지 그런 것도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읽어보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떠한 현재 시점에 이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드립니다. 3580 차량은 이동 주차 바랍니다. 뭐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하다, 유리하다라는 것은 그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조화롭지 못하면 일단 불리하다라고 봅니다. 조화롭지 못하면 그러면은 그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현실 속에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행하면서 살아가 보완할까 이거잖아요. 사람이 살아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조건이 다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뭐 금수저라 하더라도 그 금수저를 내가 능력이 돼야 이어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건지 그 명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명을 성화시킬 수 있는지 제가 늘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번 학기가 아니라 이번 학기부터는 제가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면 될까? 조그만한 우리 행동 하나가 습관을 바뀌게 하고 나아가서는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면 될까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그 포커스는 거기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그러면 어떻게 살면 될까? 갖추어진 것은 나는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이 금수가 많이 있어. 금수음이죠. 음양으로 보면 금수가 내 명에 많아 8글자 중에 많이 갖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상태일까요? 그럼 이 사람은 이미 내가 갖고 있는 상태예요. 내가 이것들의 기운이 약해.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상태를 이 현재 유지하면서 갖고 있는 상태. 그럼 내가 있으면 갖고 있고 움켜쥐려고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기운이잖아. 근데 뭐 있어야 움켜쥐지. 이거는 수렴하잖아요. 수렴하고 본래 이거 완전히 움켜진 거죠. 아주 이 단단하게 움켜진 건데 수렴하고 뭘 수렴합니까? 뭐 있어야 수렴을 하지.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답 나오잖아요.
뭐 저절을 해야 뭐 있어야 움켜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은 이것으로 써라 이죠. 뭘 씨앗을 뿌리고 꽃을 피우야 가꾸어야 네가 수렴할 게 있다는 거죠. 수렴할 것도 없는데 내가 폼만 잡고 똥폼만 잡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너는 네 삶을 이렇게 살아라. 이게 정답이죠. 뭔가 있어야 물체가 있어 그걸 춤을 추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말씀드리는 것도 이번 학교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나가면 좋을까? 그러면 이렇게 삶으로 인해서 이러한 기운과 또 내가 열심히 활동했는 것과 그들로 인한 인연들, 그죠? 그들로 내가 그러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 만들어진 것들,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거머쥘 거리가 생긴다는 거죠. 거머쥘 수가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결국은. 또 아까 뭐 이름 얘기도 나오지만 이름 얘기도 사실은 우리가 용서하는 걸 공부하는 거잖아요. 내가 좀 더 명을 더 성화시키기 위함의 어떤 공부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노력하는 거잖아요. 어떤 그런 형태로 이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 여하튼 기초 과정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여기 명리학 기초 과정에서는 명리학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제가 이 자연이 변화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이러한 형태로서 이제 이 돌아간다. 돌아가는데 이제는 그러면은 이제 명리학에서는 각각의 책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갑이라는 것은 또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까, 그죠? 을이라는 것은 각각이 목은 시작이고 화는 분열이고 토는 조절이고 해놨는데 그러면은 시작하는 것 중에 갑은 또 먹고 을은 먹고 분열하는 것 중에 또 병정이 있고 또 따로 또 해놨어요. 또 그 관계 또 12지지 관계에서 인, 묘, 진 또 여기에 대한 각각의 그 기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세세하게 풀어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각각을 알고 나면은 이 천간에 10개 글자도 아까 60갑자 중에 그러면 야들이 뜻하는 게 뭔지, 그죠? 야들이 뜻하는 게 뭔지. 그래서 야들 뜻하는 건 뭐 아까 뭐고요? 이는 뭐 범이라 하죠. 범, 올해. 올해라 하는 것은 어떤 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명리에서는. 그 띠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범을 상징하죠. 인이라는 글자는 범의 기상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옛날 당사조 할 때는 다 그래 하잖아요. 그럼 범을 상징하는데 그럼 위에 천간에 있는 임수라는 글자는 임수라는 글자는 아까 검은색. 그래서 올해는 해마 바뀔 때 되면은 뭐 하잖아요. 올해는 검은 호랑이의 해 이래서 그죠? 이렇게 이제 그가 상징하는 것들이 각각이 이제 두 개가 갑자로 뭉쳐졌을 때 또 다른 뭔가를 또 상징하는 게 있다. 이제 이거죠. 그걸 이제 뭉쳐서 이제 알라 하면 각각의 것을 이제 먼저 알아야 되니까. 그래 이제 지금은 이제 요거까지는 이제 다 한 거예요. 지금 요게 이제 제가 유인물 드리는 것까지는 다 한 거예요. 한번 진짜 꼭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각각의 10개의 천간에 각각이 하는 기능들, 그 다음에 지지에도 12개 자연이 변화하는 그런 단계예요, 이게. 그런 기능들은 이제 조금 더 우리 세세하게 좀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상생상극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하늘과 땅이 천지가 서로 천수상 지수형 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죠? 씨앗에서 상이 나오고 꽃이 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 변해가는 것들을 완전하게 변해가는 것들을 이제 그게 이제 상생상극으로 명리학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럼 거기 이제 어떻게 이제 상생상극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 기초과정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계시면 예, 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요까지 한번.